제가 지난 강의에서 그 환경 생태 글쓰기, 그래서 환경 생태, 이 부분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 생명 생태 지속 가능성, 기후 위기, 숲의 파괴 등등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의 관심사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직접 환경 교육을 하신 선생님들,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공론화 시켜가지고 제기하신 분들 계실 테고, 그 외에도 사실은 나는 시를 쓰고 싶다, 소설을 쓰고 싶다, 에세이를 쓰고 싶다, 내 일상에서 벌어지는 환경 생태에 대한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부분을 쓰고 싶다라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논문을 쓰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에서 한 군데로 모아지는 건 결국 우리가 지금 깨어나서 노력하지 않으면은 이 지구는 어떤 위기가 가속화되고 무너질지 모른다는 유기감 조성이 필요하고, 이 유기감 조성은 사실은 그 좌절과 공포, 절망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극복 가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널리 그 생각을 갖고 생활을 해나가시면은 충분히 이 태양계에서 적어도 유일하게 생명체가 있는 지구를 살려가지 않을까 라는 글쓰기인데요. 그런 거를 목적으로 하는 작가가 이제 되시는 예비 과정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죠. 그건 바로 글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생태 모든 부분의 이야기는 현장 활동을 하신 선생님이 계시고, 책을 보신 선생님이 계시고, 우리가 매일 접하는 언론, 그 다음에 다큐, 밖에 나가서도 바로 느낄 수가 있고, 특히 여름이 되면은 작년보다 정말 뜨거워졌네 라는 것도 느낄 수가 있고, 가을이 왔는데 왜 가을이 가을답지 않지 라는 것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이 벌어지는 모든 일이 내 감각에서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감각, 느낌, 생각, 이것들을, 이 내용들을 어떻게 글을 쓰느냐. 글쓰기는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사실은요. 글은 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저도 한 10권 정도의 책을 지금까지 이렇게 운 좋게 책으로 냈지만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글쓰기를 할 수가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부분은 용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용기라고 뭐냐면은, 글이라고 하는 거는 언어입니다. 언어는 생각이고요. 생각은 느낌이고 정서와 감정입니다. 이 부분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선생님들 몸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 몸속에 분자 단위 안에 어떤 형태로든 들어가 있다. 이거를 끄집어내는 순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말은 그냥 바람처럼 흘러가지만은 글이 딱 나타나는 순간에는 기록이 되는 거고, 누구나 읽으면서 그 글을 보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평가가 들어오는데 많은 분들은 사실은 긍정적인 칭찬보다도 이렇게 안 좋게 보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너는 왜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느냐라고 말하는 순간에 우리는 얼굴이 붉어져요. 얼굴이 붉어지면서 입술이 파르르 떨리면서 살짝 주먹도 쥐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언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속에 잠겨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밖으로 드러났다는 뭐냐면은 내 평소 생각, 감정, 느낌, 언어들이 표현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표현되는 순간에 상대방으로부터 지적을 받으면은 뭐가 오냐면은 수치심이 오고 모멸감이 와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책을 한 권을 1년, 2년 걸쳐 썼다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 이런 말을 들은 적도 있어요. 그 정도면은 나도 쓰겠다. 한 달 만에 이렇게 막 평가가 와요. 그러면은 고생한 사람은 되게 막 더 이상 뭘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마음이 드러났다고 보시는데, 글을 쓴다면 속마음이 드러났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냐. 내가 처음 글을 써가지고 보여줬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그런 비난의 화살이 날아오기 시작하고 쓰기가 싫잖아요. 자, 글이라고 하는 모든 생각의 덩어리들은 우리 몸에 있다. 몸을 100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평상시 인지 활동을 하는 거는 7에서 10% 정도, 이걸 의식이라고 하고 나머지 90%는 잠겨 있는 거예요. 이 잠겨 있는 게 글을 쓰면서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잊었던 것들이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가 글을 쓰는 순간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왕벚나무가 이렇게 글을 쓰는데 갑자기 어린 시절에 벚나무와 연관된 추억들이 떠올라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거. 메뚜기를 하게 되면 어린 시절에 메뚜기를 먹기도 했었죠, 옛날 얘기죠. 저도 몇 년 전까지 메뚜기 요리가 뷔페에 있기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떠올라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글을 쓸 수 있는 모든 주제와 소재는 이미 다 쓰는 시점에 다 들어가 있다. 내가 살아온 인생만큼, 살아온 만큼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글을 쓴다는 거는 이것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우리 훌륭하신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한글을 통해서, 우리는 한글이 진짜 위대한 문자예요. 이걸 보게 되면은 이 종이에 아니면 화면에 나타난 이 글하고 나는 뭘 하게 되냐면은 상호작용이라는 걸 하게 돼요.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서 무의식이 계속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죠.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글을 쓰다 보면은 처음에 쓰신 분들은 생각의 덩어리가 너무 많아요. 생각의 덩어리를 글로 옮기다 보면은 말처럼 횡설수설 어지러워져요. 자, 어지러운지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말이 길어지고 막 앞뒤도 잘 안 맞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극복의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열심히 계속 써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아까 톨스토이도 말씀드렸고, 많은 작가들이 글을 잘 쓰는 이유, 그 이유는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7에서 10% 정도의 의식과 90%의 무의식을 발견하신 분도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분이에요. 칼 구스타프 융이나 프로이드 같은 분들,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열심히 탐구했던 부분들이 인간의 내면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많은 글을 썼기 때문에, 이분들이 저작물도 10건이 넘어가요. 많은 글을 쓰면서 관찰했기 때문에, 표현했기 때문에,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언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을 내면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 이거 덧붙여서 말씀드린, 그래서 내가 무엇을 써야 될지, 무엇을 써야 될지 소재와 주제는 이미 다 선생님들이 살아온 경험 안에 있기 때문에 일단 쓰면서 정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환경 생태도 마찬가지로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글쓰기를 할 때는 일단 자기 얘기를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글쓰기 때 내 얘기, 내가 받았던 상처, 괴로움, 뭐가 잘 안 되는 목표, 이거를 한번 주제를 잡기 전에 처음 쓰신 분들 한번 써서 보면은 꽉 차있던 생각들이 비워지는 거죠.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는 게 있죠. 아픈 상처 같은 게, 응어리 같은 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거를 글로 써서 토해내가지고 보기 시작하면은 안에 뭉쳐있던 응어리나 생각의 덩어리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그 안에 새로운 생각들이 들어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고 좋은 문장을 만드는 거는 방법은 하나다. 많이 쓰고 고치면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이성복 시인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보다 잘 쓸 수 없고 나보다 못 쓸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살아온 만큼, 생각한 만큼, 경험한 만큼 그것을 어떤 이 세계관이나 관점을 가지고 쓰느냐, 이 부분이죠.
그래서 글을 끝까지 쓸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은 바로 뭐가 되냐면은 용기가 되는 거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 누구로부터 어마어마한 부분이 날아오는 상처의 화살로부터 자기를 열심히 견뎌나갈 수 있는 자존심, 자기의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BTS도 셀프, 러브의 셀프인가요? 자기애를 강조하셨죠. 철저히 자기 중심은 아니고 자기 애를 갖고 글을 계속 써나가시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재밌고 감동적으로 본 드라마가 25, 21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 펜싱하는 이 친구가 어릴 때 좌절을 겪고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이 담벼락에다가 페인트를 칠하는 걸 뭐 나타내면 페인트를 단계별로 일자로 긋고 쭉 올라가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페인트 칠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실력은 비탈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단처럼 올라간다. 어느 순간 쭉 정체된 순간이 있어요. 정체된 순간이 있어가 중단을 하시면 안 되고 계속 쌓아야 돼요. 뭘 쌓아야 된다? 원고를 계속 쌓아야 돼요. 양이 축적된 순간이 있으면 어느 순간에 질적으로 도약하는 순간이 와요. 오늘 나아지고 내일 나아지고 모레 나아지는 게 아니라 글쓰기는 약간 좀 이게 우리가 인식활동이고 정신활동이기 때문에 오늘 1m 가고 내일 2m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 계속 1m 갈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확 올라갈 수 있는 순간이 있으니까 중단하지 않고 쓰셔야 되고요. 우리가 당문신화 보면은 곰 이야기 있고 호랑이 있죠. 적어도 100일 정도는 매일 쓰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저희가 진행되는 두 달 동안만이라도 A4 한 장씩만 써도 A4 60장이 나오죠. A4 60장이 나오면은 이거를 원고지로 따지면은 6, 7이 420매 책 반권 정도를 쓰는 거예요. 그 쓰는 과정에서 자기 생각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래서 꾸준히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 꾸준히 쓴다는 거는 뭐냐면은 수영 좋아하시는 분, 등산 좋아하시는 분, 수영이나 등산을 안 가게 되면 몸이 근질근질하는 거 있죠. 마찬가지로 몸의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 마음의 근육을 키운다. 그래서 글을 쓰지 않으면 어떤 순간이 탁 갔을 때, 어떤 감정이 나왔을 때 글로 옮기지 않으면은 몸이 근질근질한 상황을 키우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반드시 꾸준히 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장이든지 간에 제가 시간과 공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정확히 좀 인지하시면 좋은데, 우리 글을 쓴다고 하는 거는 글을 쓰는 자체가 우리가 시간이 흐르는 거죠. 시간이 흐르는 거를 이렇게 좇아서 쓰는 걸 우리가 서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딱 정지시켜서 쓰는 거를 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게 뭉뚱그려 가지고 설명을 해나간 서술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점화라고 해가지고 이 공간을 정지시켜서 쓰는 묘사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A라는 지역을 갔을 때 10개의 구성 요소가 있다. 산이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 앞에 냇물이 흐르고 그 앞에 어떤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는데 사람을 중심으로 쓸 것인가 아니면 산을 앞으로 당겨 쓸 것인가, 이런 선택적 요소가 글쓰기에서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글을 쓰는 순간에 내가 서술을 하고 있는지 묘사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초점화를 하고 있는지를 인지해서 쓰시면은 좋은 글쓰기의 방법이 되고 모든 글은 그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글은 어떻게 쓸 수 있는가 봤을 때 표상주의와 추론주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파브르 곤충이처럼 표상주의라고 하는 거는 나하고 이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언어와 세계가 있는 거예요. 글쓰기를 할 때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뭐냐면은 언어와 세계가 있다는 게 표상주의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이미 기존에 많은 분들이 해왔던 이야기들이 언어로 표현된 게 있어요. 이거를 넘어서는 나만의 글쓰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만 새로운 시각을 전달하는 글쓰기가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봄이 오고 가을이 오잖아요. 따뜻한 봄이네.
완연한 봄이네,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네, 쓸쓸한 가을이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표상주의 이미 많이 써왔던 누구나 인식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세계와 언어를 보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는 뭐가 생략이 되냐면 글을 쓰는 작가가 생략이 돼요. 그래서 나만의 그 개성 있는 글쓰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객관 세계와 우리가 만드는 언어 세계 사이에 내가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를 하시는 과정, 이게 추론의 과정이 되는 거죠. 그 완연한 봄이다, 쓸쓸한 가을이다 아니라 이렇게 됐을 수 있는 거죠. 이 가을이 죽어가고 있다. 죽어가는 가을이다. 완연한 봄이 아니라 봄에 새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봄이 죽어가는 봄이다. 라는 것처럼 우리가 정확히 그 환경과 주제라는 목적에 맞게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나의 생각을 관찰하며 열심히 기록 올려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글을 오래 쓸 수 있는 마음의 근육 플러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나만의 글쓰기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인데 이것과 아울러 가지고 기본적인 게 몇 개 알면은 좋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글을 쓸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우리가 기사 쓰기다. 육하 원칙. 이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어떻게 써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육하 원칙,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육하 원칙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이렇게 육하 원칙이 그렇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가 먼저가 와도 되고 어떻게가 먼저가 와도 되지만은 내가 오늘 어디 가서 뭘 봤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라고 했을 때는 생각이 안 나시면은 그 책상 옆에 육가원칙을 이렇게 글을 써놔가지고 자 내가 어떻게 어떤 연유로 어디를 가가지고 공간이 나오는 거죠. 무엇을 거기서 시간이 이렇게 흐름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내가 했느냐, 무엇을 도대체 왜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시게 되면은 글쓰기에서 가장 무난한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생각을 전달해 있어가지고 그 150년 하버드 글쓰기 비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은 모든 글쓰기에 통용이 된다. 여기는 뭐냐면 오레오 맵이라고 해가지고 오피니언, 리즌, 이그제플, 오피니언이 들어가요. 딱 4가지 단계를 거치면은 내가 생각하는 바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글쓰기가 된다. 자, 처음에 나는 오피니언은 뭐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히 압축해서 하는 거죠. 죽어가는 가을에 나는 너무 공포했던다. 그러면은 읽는 분이 저분이 왜 죽어가는 가을에 공포했던다라는 게 궁금하잖아요, 사실은요. 이런 진술 문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근거와 증명을 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분이 그 연구 논문을 보니까 가을이 죽어간다는 것은 그 전과 다른 가을의 모습을 갖고 있다. 라는 문장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사례가 들어가야 되죠. 우리가 이 구체와 추상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구체와 추상은 뭐냐면은 구체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이걸 뭉뚱그려가지고 추상 개념을 만드는 건데 이 추상을 더 잘 이해하려면은 구체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 이게 사례가 되는 거죠. 가을에 작년에 여기서는 어떤 생물을 봤는데 없더라. 작년에 이 나무는 이때쯤 이런 꽃을 피웠는데 꽃을 못 피우더라. 이런 사례들을 하나씩 증거 수집을 하듯이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묶어가지고 마지막에 핵심 문장을 또 하나 만드는 거죠. 여기에 이제 대안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글은 처음과 끝이 일관돼야 된다. 일관되는데 어떻게 일관돼야 되냐? 처음에 던졌던 문제가 A라고 하면은 죽어가는 가을 A라고 하면은 마지막 문장은 이 죽어가는 가을을 더 이상 죽지 않도록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떠한 부분을 취해야지 않을까 해가지고 처음과 끝이 내용이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인데 처음보다도 끝이 좀 더 확장된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은 좋은 글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시, 소설, 시는 기승전결, 소설은 발단, 전개, 유기, 절정, 결말, 대단. 그 다음에 우리가 논문을 쓸 때는 서론, 본론, 결론. 그 다음에 이야기의 시작, 중간, 끝. 마찬가지 이 모든 것에 대해 통용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핵심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증명을 해내고 그 다음에 사례를 하고 마지막을
포괄할 수 있는 이 인식 확장된 문장을 쓰는 이 형식만 육가원칙과 오레오 부분만 정확히 지키시면은 선생님이 전달할 수 있는 글쓰기 형식은 1차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